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 근데 옆에 있는 서울하고 구청하고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사자동 고라니 사수의 최종 물건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되었죠.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자, 이때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가 그 이후에요,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사항, 토지의 이동 사항에 대해서 썼습니까? 다시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때 토지의 이동에 따른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를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요.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겠죠. 자, 소유자 정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이제 지적 정리라고 하는 거죠. 지적 정리.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룹니다. 자, 지적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요, 토지의 이동 정리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조사해서 정리를 하지만은 신규 등록의 경우만,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뭐 의미가 없겠죠. 주로 이제 토지의 이동 정리가 이제 주 절차가 되고요. 또 지적 정리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사항은 이제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등기 촉탁이 있고, 또 지적 정리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 이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절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적 정리 절차 그러면요, 주로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토지의 이동과 그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요,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만 토지의 이동 사유가 되는 거죠. 자, 1번에 토지 소유자랄지 토지 등급 2번에, 그 다음에 4번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또 5번에 개별 공시지가, 이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소재가 변경이 된 거죠. 소재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3번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2번은요, 또 비슷한 내용이죠. 또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요. 자,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5번에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1번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은 모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이동인 것이죠. 그러나 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표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토지 이동 사유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절차를 봅니다. 가장 먼저요,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지적 공부에 모두 등록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빠진, 이제 아직 아직 지적 공부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죠. 누락된 토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든지. 자, 그래서 신규 발생한 토지라든지 또는 누락된 토지가 발견됐으면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규 등록이죠. 자, 1번 신규 등록이란 하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신규 등록할 토지는요,
등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등록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데 있어서는 먼저 토지 수재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신청이 없으면 물론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요. 또 등록을 할 때는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다만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해서는 이제 측량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합병은 제외고요.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신청을 할 때 신청 의무는 이제 60일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제 60일 내에 신청하는 거죠. 90일은 딱 하나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것은 90일이지만 그 이외에는 이제 60일이죠. 자,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3번. 토지 표시사항은 물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요. 소유자도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라는 거죠. 자, 4번. 신규 등록의 효력은,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의 효력은요,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토지 이동 정지, 토지의 표시, 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등록이 되어야 토지의 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의 효력은 지적구역에 등록한 때에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에 관한 내용이죠. 5번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 첨부 서류를 우리가 제출할 필요는 없이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든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4번은요. 신규 등록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은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그 신규 등록의 효력은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원시 취득을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원시 취득은 언제 취득합니까? 물건이 발생을 하면 그때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요, 물건이 발생한 때, 즉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때, 그때 물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신규 등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신규 등록의 효력, 즉 토지의 표시의 효력, 신규 등록을 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등록에. 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일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대정상 소유권 소유자 변동일자요.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자는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습니까? 원시 취득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일자. 준공일자 어떻습니까? 준공인가를 받을 때가, 준공인가를 받아야 어떻습니까?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인가를 받아야. 그래서 준공일자, 이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록할 것이고요. 3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요. 결국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제공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요. 4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록상 정정 하나입니다. 그때만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측량은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을 하게 되면요, 측량 검사를 지적소관청에서 하게 되잖아요. 측량 검사를 지적소관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측량 성과도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4번이 틀렸죠. 5번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죠. 신규 등록 이후에 D장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요, 신규 등록한 당시에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4번만 틀렸죠. 자, 5번요.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요,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첨부해야 될 서류는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자, 소유권 증명서류는요, 우리 이 법에서 이시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죠. 준공검사가 준공한 사람이 있죠. 준공한 사람, 그 사람한테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요, 확인증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3번 도시계획 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예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죠. 그리고 5번 보시면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 여기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등기 관련 서류가 되는 거죠.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아직 신규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4번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4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증명서류만 첨부해 가면 됩니다.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6번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준공일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자, 2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서 등기 관련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없죠. 이것은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할 수가 없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적소 가치 가지고 있으니까요. 4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주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국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무주의 부동산은. 따라서 국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인접한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7번은요. 공유수면 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에 신규 등록의 효력은 신규 등록으로 한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적공부의 등록 시에 신규 등록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소유권 취득일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죠. 그래서 원시 취득한 날이 이제 소유권 취득일시고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일시와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은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부터는 이제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이죠.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소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 신청해야 되는 거죠. 60일 신청 의무가 있고요. 자, 등록 전환 그 대상 토지죠.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자, 등록 전환은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다든지, 또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법규에서 금지돼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라든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분할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등록된 토지가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허용 범위 이내이든 넘어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지 상관없이요. 임야대장의 면적은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고 등록 전환될 면적은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입니다. 지적도가 더 대축척이 되겠죠. 따라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4번이 틀렸죠.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건서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 전환은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 촉탁을. 지번은 반드시 변하게 되잖아요. 임야도에 있을 때는 산자를 붙였지만 이제 뭐 지목이 변경돼서 등록 전환이 되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든 이제 지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원은 반드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자, 9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자, 초과하면은요. 자,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면서요. 기존에 있던 임야대장의 면적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경계가 잘못됐으니까 면적도 측정이 잘못되겠죠.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 경계는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토지소유의 신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등록 전환을 하는 거죠.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자, 3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 전환은 지적도에서요 다시 경계를 정해야 되잖아요.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도에서 다시 경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의뢰해야 되고요. 4번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통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다. 그렇죠? 맞죠. 원칙적으로 이런 토지가 되는 거죠. 자, 10번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때는 등록 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항상 어떤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 서류는 첨부 서면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증명 서류.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소유자, 내가 소유자다라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달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 첨부 서면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2번 일에 따른 서류를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지적소관청이 우리 제출할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다. 지적소관청에 그러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내용이 되고 항상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소유자 표시사항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5번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요. 기존에 하나의 토지가 임야대장, 토지대장 양쪽에 등록될 수는 없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해야 되겠죠. 자, 11번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2번. 등록 전환 시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 축척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축척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지적도 내에서의 축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축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척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워낙 많은 필지에 대해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은 아닙니다. 이건 축척 변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지번 부여 방법 맞죠. 4번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등록 전환을 신청할 때는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측량 성과도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등록사항 정정뿐이다라는 거죠. 등록사항 정정뿐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보시면 축척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이동은요. 자, 등록 전환이 되면 당연히 축척이 변경된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은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등록하기 때문에 축척이 변경되는 게 아니죠. 지목 변경은 축척이 변경되는 거 아니죠. 측량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합병도 축척이 변경되는 거 아니죠. 등록사항도 등록사항을 정정할 뿐입니다. 축척이 변경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이제 축척 변경이 당연히 수반되게 되는 거죠. 등록 전환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13번이요. 자, 13번부터는 이제 토지의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분할. 자,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자, 분할 사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소유권 매매, 소유권 이전이랄지 매매, 또는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또는 분할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개발을 하든, 안 하고 개발하든, 이렇게 자유롭게 개발행위를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분할을 포함한. 자, 2번 보시면요. 1번 문제죠. 자,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신청 자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 했던 세 가지 이외에요. 2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용도가 다르게 되면요, 한 필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자, 지목이 변경되면요, 지목 변경은 반드시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분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은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4번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죠. 지상경계를. 자,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한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어떤 공익적 필요, 그래서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면은 이거는 걸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틀린 거죠. 또 5번 보시면 소지의 매매나 소유권 유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할 신청하는 경우 대상 토지는 5번, 그 다음에 1번, 3번. 이것은 분할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14번 갑소유의 300제곱미터 일부를요, 을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하기 위해서는 분할 신청을 해야 되지만 분할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그 의무 기간이 없는 거죠. 내일이라도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하면 되고요. 한 달 있다가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해도 되는 것이죠. 자, 1번 갑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해야 된다. 자, 측량을 해야 되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하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죠. 자, 2번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요. 자, 허가 대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4번, 증명 4번이죠. 허가가 났다는 증명서를 이제 첨부해야 될 것이고요. 3번 분할 측량을 할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필지마다 측량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할 때는 예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함에 있어서 면적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4번 경계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자, 5번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15번요.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서 4번을 첨부해야 되고요. 2번 이래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이 말 나오면 항상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3번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할 신청서와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함께
분할 신청서, 지목 변경 신청서.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서로 분할 신청서를 가름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써가지고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4번 분할조는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합니다.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니까. 따라서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서 등록해 가지고요.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5번 토지 그 소유자 표시사항은요. 분할 전에 등록한 사항. 뭐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자, 16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지 수를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지적공부에 의해서 토지의 필지가 정해지는 거죠. 자, 2번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는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서 확정된다. 공부상 경계에서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3번 한 필지 토지를 수필지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은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겠죠. 분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부터 해야 되는 거죠. 분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4번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안 돼 있고 등기부에만 분필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 분필 등기는 잘못된 것이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등기부 분필 등기라고 해서 반드시 분할이 선행돼야 됩니다. 자, 5번 지적소관청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5번이 틀린 것이죠. 자, 그리고 17번부터는 이제 토지의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 이제 두 필지 이상을 이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죠. 자, 이때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만요.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합병 신청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인 요소가 강한 어떤 토지들이죠. 그래서 넓고 긴 토지들. 자, 이런 토지들은요, 이제 합병을 하도록 하고 있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면 그 합병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자,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또 공장용지. 자, 보통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들이죠. 지목입니다. 공장용지 이런 공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단. 공단이 돼 있어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다 뭐 개인이 소유하는 건 아니죠.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교용지는 사유재산일 뿐이에요. 종교용지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거 아니죠. 종교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할 수도 없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교가 인정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종교에 국교가 없기 때문에요. 국가가 뭐 소유하는 토지를 종교용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등의 지목으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종교용지가 들어가서 틀린 것이죠. 종교용지하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유원지라는 거죠.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다, 공장용지 이런 건 해당되나 종교용지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그 지목, 종교용지, 유원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유지분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또 동일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요. 주소가 다르면요. 합병했을 때 주소를 둘 수는 없잖아요. 주소는 하나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 밖의 토지는 어떻습니까?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고요. 4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자, 이것은 등기 여부가 불일치하는 거죠.
자, 소유권 등기는 한 필지 일부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야만 합병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5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지역권, 창설적 공동저당권의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다. 자, 이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유권 등기,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관한 지상권, 지상지에 대한 어떻습니까? 지역권 등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가능.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는 둘 다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은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할 수가 있고요. 또 창설적 공동저당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접수 번호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 일자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일자. 그리고 나아가 접수 번호까지 동일한 공동저당권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어 있으면요. 합병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갑이라는 사람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을에게 어떻습니까? 두 필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는 거죠. 접수 번호도 동일합니다. 이건 합병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을에게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없죠. 접수번호가 달라버리면요.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번호도 같고 등기원인도 같고 등기원인자도 같고 그러면 이제 합병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토지요. 등기와 관련돼서 가능한 토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입니다. 요역지 지역권이면요.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합병을 못하는 거죠. 승역지 지역권이 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한 것이죠. 자, 18번은요. 합병 신청 기한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으로 옳은 것은요. 자, 우리가 사유지가 아닌 것이야. 사유지들은요, 개인적으로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인의 자유니까요. 자, 주유소 용지, 주유소 사유지잖아요. 묘지, 뭐 개인이 어떻게 돼요? 묘지, 사유지죠. 유원지, 사유지, 지차장, 사유지. 학교 용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공익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용지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죠. 학교 용지. 보통 학교 용지는 이제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로 이제 소유하는 토지들이죠. 자, 19번 보시면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요. 자,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은 이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합병할 수가 없고요. 또 2번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뭐요? 서로 붙어있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고요. 3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소유자도 동일하고요. 그 각 소유자별 공유 지분도 같습니다. 자, 지분도 같으면요. 합병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공유 지분도 같기 때문에 이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4번은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도 합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유지를 합병을 할 때는요. 공유지를 합병할 때는 공유지와 이공유지 두 가지가 공유를 한다. 그럼 공유하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분까지 동일해야만이 합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도 동일해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이러면 합병할 수 있지만 지분이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하는 것이죠. 또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합병을 못할 것이고요. 자, 20번 뭐죠? 자,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고 싶어도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합병을 해야 될 합병 의무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예외적 현상이죠. 2번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있는 토지요. 한 필지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합병할 수가 없죠. 한 필지에 대해서만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매매가 돼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 한 필지에 대해서 둘 다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한 필지에 대해서만 가처분 등기가 됐다. 이건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을이 한 필지만 매매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습니까?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해 버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하니까 미리 어떻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필지에 대해서만 이제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처분까지 돼 있는데 합병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가처분 등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돼 버립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합병할 수 없다. 3번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요. 요역지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가 요역지로 돼 있었을 때는 이것은 합병할 수가 없죠. 3번이 틀린 거죠. 4번 합병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죠. 지적 측량을. 그래서 뭐요? 면적은 합산하고 경계나 좌표는 그냥 말수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조사하는 거죠. 모든 토지 이동에 있어서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다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은 5번처럼요. 면적은 합산하고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여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합병까지 했고요. 자, 21번부터는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목 변경까지 할까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하도록 하죠. 자, 합병까지 하고 지목 변경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